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목소리가 좀 약간 맛이 가서 말을 많이 해갖고 뭐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좀 들어주시고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조금 좋아졌다라고 해서 사실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시장 좀 떨어지면 기분 다운되고 시장 좀 올라가면 뭐 기분 좋아지고 수익률과 상관없이 내 계좌는 개판 5분 전이지만 뭐 그런 개인 투자자들 입장은 저도 이해를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작년에 그 매일경제 그 MBN 골드 입성한 게 이제 입성이라고 해야 되나 오픈한 게 12월 초 정도 됐을 때인데요. 그 12월 초 정도쯤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린 부분이 있어요. 바이오는 이제 끝났다. 바이오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바이오 이게 이제 바이오 ETF 차트인데요. 많이 안 쳐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반등은 사실 뭐 너무 많이 쳐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셀트리온 삼형제의 그 다음에 뭐 상승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MBN 오픈하면서 요때쯤인 것 같은데 바이오 이제 끝났으니까 바이오들 이제 놓으시고 제대로 된 종목으로 매매를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실 이 바이오 ETF는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종목군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프트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쳐져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바이오 전반적으로 현재 마이너스 뭐 50%뭐 이런 종목군들이 널려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고점을 잡으신 분들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장이 다시 올라가고 하면은 뭐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실 지금은 시장이 누가 보더라도 뭐 완벽한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년 뭐 지금 좋은 장이 다시 오더라도 2년 안에 끝난다. 2년 1년 정도 안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바이오가 그때 다시 뜬다고 하더라도 뜨진 않겠지만 이제 안 좋은 시장에서 바이오가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고 지금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신풍제약이나 이런 종목군들 조금 드라마틱하게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상한가를 가도 상한가를 한 2방 정도 이상 가야지만 이제 고가권이 오는 종목군들인데 이런 거에 낚일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떨어질 업종을 고를 줄 알아야지 그 업종을 안 사고 안 몰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떨어질 업종을 골라낼 줄 알아야지 이거는 이제 고점이고 이거는 이제 사지 말아야 된다. 이 업종과 이 종목은 이제 뭐 끝났기 때문에 사지 말아야 된다. 이걸 명확히 알지 못하면 올라갈 종목을 고르는 건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난 업종과 끝난 종목은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올라갈 업종을 골라내는 건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차전지 계속적으로 뭐 LG화학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2차전지 계속 안 좋다라고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사실 LG화학은 사실 잘 버틴 편입니다. 올해 초서부터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몇 가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차 전지가 위험한 이유, 자,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실적과 시황입니다. 업황이라고도 보통 뭐 종목이니까 업황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먼저 실적을 좀 말씀드리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주 목요일날 방송에서 제가 뭐 방송 출연은 잘 안 하기 때문에 방송 출연이 지겹기도 하고 굳이 뭐 방송 출연해서 뭐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도 싫고 방송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지겹기도 한데 이 실적을 보면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애들은 몇 개를 좀 봐야 되겠죠.
인원수는 상관이 없고요. 완성차를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셀 애들을 들 수가 있죠.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뭐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 SK이노, 이노 이렇게 셀 들 수가 있고, 뭐 음극 쪽에서는 이제 포캠, 그 다음에 양극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뭐 분리막 쪽에서는 뭐 일진,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완성차 입장에서 우리가 전기차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완성차 입장에서 전기차라는 것은 돈이 안 됩니다. 테슬라도 흑자 전환하지 않았나요? 그럼 왜 사람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완성차를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나요? 그거는 이제 법규 때문에 그런 거죠. 좋아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만들기 싫어해요. 근데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기업은 없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는 그러면은 무엇으로 돈을 버느냐? 테슬라는 탄소 배출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죠. 테슬라를 살 때 자율주행은 옵션으로 들어가죠. 한 800만원, 700만 단계에 따라 틀린데 800만원,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테슬라도 차를 팔아서는 돈을 못 만들어요. 탄소 배출권과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회사예요. 그거는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기아 마찬가지고, 폭스바겐, 오늘 사태를 초래를 한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벤츠 마찬가지고, 뭐 BMW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돈을 못 법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완성차 업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완성차 업체예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긴 싫어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전기차의 가격에서 약 40% 내외가 배터리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그래야 왜 우리가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가격에서 40% 내외가 배터리 가격을 차지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스택이라고 하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전기 시스템, 뭐 배터리 시스템도 보증 기간이 지나면 사실 뭐 몇 천만 원의 수리비가 나오거든요. 뭐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테지만 넥소, 아니면 넥소 전에 나왔던 투싼의 전기차 코난가요? 수소차도 스택이죠. 전기차니까. 이 스택이 고장 나면은 투싼 수소차인가? 보증 끝나고 수리하러 갔더니 7천만 원의 그 수리비가 나온 거 아시죠? 참 이런 문제는 사실 예외를 두도록 하고, 완성차 업체에서는 목소리가 상당히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완성차 업체에서는 전기차를 만들면 손해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전기차라는 건 테슬라만 봐도 알겠지만 사실 돈만 있으면 개나 소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개나 소나 만들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사실 뭐 진짜로 돈만 있으면 개나 소나 만들 수 있죠. 자동차 업체들이 100년 이상 혹은 50년 이상 쌓아놓은 건 기술력이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자동차는 원래 엔진에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그랜저 2.7과 그랜저 3.3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건 엔진에 따라서 그런 건데, 그런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전까지는 돈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배터리 업체들한테 어디 갔어? 이 배터리 업체들한테, 셀 업체들한테 가격을 좀 낮추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얘네들은 이 음극양극이 필요한데 얘네들한테 가격을 낮추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쟤네들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니켈,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자,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 중에 셀, 소재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지금
전기차가 3년, 2년 전서보다 더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다시 얘기를 해서 그러면 국내 전기차 기업들이 왜 주가가 올랐나? 테슬라 때문이거든요. 테슬라랑 같이 움직였어요. 실질적으로 테슬라 꺼지니까 같이 꺼지고, 그렇죠? 그 흔한 예로 여러분들 그 LNF 보면 누구나 다 빨아주는 LNF를 보면 이 LNF의 실적이 말이 되는 실적입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었던 기업인데 2조 원이 넘었던 기업의 실적이 아무리 미래 성장성을 뭐 제시를 한다라고 해서 작년에 15억 나왔어요. 올해 223억이 나온다라는 건 그냥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이건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SDI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 전기차를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많이 팔며 가장 많이 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큰 시장 어디냐? 중국이죠. 중국은 왜 전기차를 많이 살까? 중국 사람들이 전기차가 좋아서 살까? 굉장히 무식한 얘기죠. 중국에서는 대도시에서는 중국은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사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번호판을 달죠. 번호판을 다는데 중국에서는 대도시에서는 번호판을 일반 자동차는 발급을 안 해줍니다. 전기차를 사야지만 발급을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 LG화학, SDI 뉴스들 보면 상당히 많이 꼽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 중국 시장 이제 뭐 진출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 시장을 진출할 수도 있죠. 근데 중국은 전기차가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된 나라인데 LG화학, 삼성, SDI의 배터리를 쓰지 않죠. 뭐 전 세계에서 LG화학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CATL의 뭐 그 배터리를 쓴다든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LG화학, SDI 배터리를 쓸 수는 있겠지만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해주죠.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해주면 누가 삽니까? 여러분들 그 현대에서 나온 그 아이오닉 5 자 뉴스 보셨죠? 뭐 현대자동차 1회 사전계약 최고를 기록했다. 이게 전기차의 생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뭐 믿을 수도 있는 건데 전기차는 보조금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이 발표가 되고 그게 다 소진이 되면 전기차를 사더라도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도 계약을 놓고 아이오닉도 놓고 뭐도 놓고 다 넣어서 먼저 받는 거를 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계약을 취소해 버리는 게 이게 원래 전기차를 사는 그 어떤 뭐 시나리오라고 해야 되나?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LG화학의 배터리로 돈을 벌고 있습니까? 삼성 SDI가 배터리로 돈을 벌고 있습니까? 소형에선 돈을 벌지만 대형 배터리 에선 돈을 못 벌거든요. 이번에 그 폭스바겐에서 나온 저는 이걸 항상 미리 시장이 경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뉴스가 벌써 보름 이상이 됐거든요. 보름 전에 나온 뉴스가 유럽 배터리 자체 생산 뭐 계획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서 유럽과 맞닿아 있는 기업은 솔루스밖에 없어요. 솔루스가 유럽이랑 좀 연관성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오늘 올랐죠, 솔루스가. 근데 자, 그러면은 중국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그 다음에 유럽이죠. 유럽이 2등입니다. 중국 시장 뺏기고 유럽 시장 뺏기고.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이에요. 자, 그럼 미국은 뭐 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일 수도 있는데 과연 미국이라고 이거를 배터리를 자체 생산을 하지는 않을까? 물론 뭐 LG화학이 미국은 꽉 잡고 있긴 합니다만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디를 씁니까? 파나소닉을 쓰죠.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격이기도 한데 그걸 이제 파나소닉에 맡긴 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된 점이 전 뭐냐 하면 저는 뭐 신토불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어를 먹더라도 우리나라 고등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고
뭐 나무를 먹더라도 우리나라 나무를 전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 높고 맛있고, 물론 유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자재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서 조달을 하는 게 가장 신선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응극이 전 세계에서 5% 내외? 제가 알기로는 뭐 에코프로비엠도 전 세계 양극 2위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 생산 마켓시어에서는 뭐 사실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방송에서 삼성의 SDI를 상담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MBN 방송에서 이런 걸 시장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 전문가들도 얘기를 안 하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뭐 뉴스만 나오면 뭐 그 2차 전지가 뭐 대세고 전기차가 대세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의 최대 수혜주는 사실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전기차 관련 기업이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서치를 해보세요. 테슬라는 뭐 발톱의 때만큼도 그 기업에 비하면 안 올라갔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전기차 관련주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그거를 사고 있고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업황, 그 다음에 실적, 이걸 두 개를 갖고 제가 계속 경고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그분들한테 삼성전자 왜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삼성전자니까, 셀트리온은 왜 갖고 있냐, 셀트리온이니까, 단지 그 이유예요. 내가 갖고 가야 될 종목, 내 돈을 투자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아무런 분석과 어떤 시간적인 노력도 들이지 않으면서 돈을 벌길 바란단 말이에요. 물론 떨어지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런 류의 종목군을 갖고 계신 분들 가슴에다 손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종목을 사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받는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셨을 텐데, 과연 그 많은 돈을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참고를 하고 무엇을 분석을 했는가? 마치 비트코인 그 투자하듯이 뭐 몇 층 물렸어요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한테는 전 절대 시장에 수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고점, 국내에서 전문가 중에 유일하게 가장 정확한 고점을 예측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도 가장 뭐 이게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긴 합니다만 좋을 것 같진 않겠죠. 불안하죠. 주식은 마이너스 90%라도 마이너스 5%라도 불안하면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그 종목을 갖고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니네 방에서는 물리는 게 없냐? 당연히 물리기도 하고 손실로 나는데, 우리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자신이 없는데 물렸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갖고 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 종목도 없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사야 될 업종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업종과 종목이 올라갈 것을 예측을 하고 분석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선시 돼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게 판단이 안 서고서는 올라갈 종목을 사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올해 뜰 업종과 종목은 무엇이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식의 리딩을 하냐 하면 장 초반에 이런 창을 열어 놓습니다. 그날 많이 올라간 거, 솔루스가 유럽 쪽과 연관이 있어서 얘가 오늘 반대적으로 올라갔다 말씀드렸죠. 뭐 이런 식으로 종목군들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 그 종목이 뭐 하는 기업인지 슬쩍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거 사세요, 따라잡으세요,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매매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열어놓고 이것도 좀 국도학도 제가 보던 종목이긴 한데 거래량이 없어서 좀 못 사고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해요. 막 올라가는 거를
자, 지능기업 뭐 상한가 가려고 합니다. 이거 따라잡으세요. 왜 올라가는지 뭐 슬쩍 한번 봤겠죠. 굉장히 즉흥적으로 결정해요. 99%의 전문가들이. 제가 예전에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류 전문가와 투자자는 차트를 봅니다. 이류 전문가와 투자자는 종목을 봅니다. 인류 전문가와 투자자는 업황을 보죠. 제가 예전에 SBS 나갔을 때 삼성 자산운용 리서치 센터장님이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센터장님이 출연하신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저도 굉장히 존경하고. 근데 뭐 지금은 관두셨겠죠. 오래전 얘기니까. 근데 이분이 출연을 하시면서 모 전문가가 같이 패널로 출연을 했어요. 종목을 얘기를 하는데 앵커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센터장님이 얘기를 하고 전문가님이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님이라고 안 할게요.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전 세계 시황도 얘기를 하고 업황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가 이제 차트를 딱 꺼내더니 이거는 뭐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뭐 20일 이평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 삼성 자산운용 리서치 센터장님이 고개를 딴 쪽으로 돌려버리더라고요. 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트라는 것은 삼류 전문가 투자자가 하는 차트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보고 우리도 다 보고 저도 보고 나도 보고 남들도 다 봅니다. 근데 그 차트를 보고 누군 팔고 누군 사거든요.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 차트가 좋다라는 것은 이미 올랐다라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맨날 뭐 올라가다 보면 땡땡땡 관련주라고 해서 뭐 포털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땡땡땡 관련주를 찾았다는 건 뭘까요? 이미 그게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올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을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남들을 따라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게 별로 없겠죠. 그 다음에 이류 전문가 투자자는 종목을 보거든요. 종목을 보는데 이건 뭐 그나마 낫긴 하죠. 가장 인류 전문가 투자는 업황을 보거든요. 이 업황이 따라주지 않으면 만약에 뭐 100% 목표를 삼았어도 10% 정도 올라갔다 흔들리면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듣고 뭐 유튜브나 나중에 뭐 카카오 TV도 올라가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작년에 이 MBN 골드에서 작년에 1년 내내 어떤 분이 전문가를 바꿔가면서 리딩을 받았는데 작년에 그 좋은 장에서 손실이라는 거예요. 다. 물론 뭐 딴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장에서 손실이 난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장에서 손실이 난다고 시장 떨어진다 걱정을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차트가 올라가기 전에 뭔가를 사는 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뭐 제가 우리나라에서 뭐 작전 세력에서 차트도 만들어 보는 입장으로서 물론 뭐 작전 세력이 차트를 만드는 건 맞긴 합니다만은 의미는 아주 틀리죠. 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전문가들이 본인들이 사놓고 떨어지면 뭐 작전주인데 세력주인데 뭐 개미털기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전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예, 돈만 더 들어가고 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작전 세력들이 차트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 돈으로 올릴 거 일반 투자자들도 좀 차트로 좀 독버섯 같은 차트를 만들어서 좀 꼬셔보자. 니네들이 한번 좀 올려봐라. 이런 거고 우리가 보통 뭐 실제 작전주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 만약에 이렇게 장대 음봉을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건 개미 털기 구간이 아니라 작전 세력들이 관리를 그날은 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관리를 안 했을 때 시장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움직일까? 올라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차익 실현의 물량을 한번 가늠해보는 그런 단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개미 털기 구간이라는 거는
그건 그냥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거고, 개미를 털 이유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방도 뭐 시장이 밀리면서 수익률이 줄어든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잘하는 전문가는 이 업황이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업황. 그냥 단순히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테마주, 무슨 뭐 이런 것들, 자, 어제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급등주 안 하세요? 이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마이너스 2점 몇 퍼예요. 마이너스 2점 몇 퍼. 마이너스 2점 몇 퍼에서 손절할까요? 라는 질문을 2개를 받았어요. 급등주 안 하세요. 급등주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전문가와 투자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급등주를 좋아한다.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 과연 돈을 버셨을까요? 자, 급등주라는 거는 뭔가요?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안 된다. 사서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뭐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할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종목군들을 보면 정말 좋은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뭐 윤석열 관련주 뭐 다 좋아요. 뭐 쿠팡 관련주 다 좋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땡땡땡 관련주를 포털에다가 검색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끝물이라는 뜻입니다. 급등주는 일반 투자자들이 대놓고 살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수익이 안 납니다. 그렇게 되게 있어요. 구조적으로 거의 꼭지를 잡기 때문에. 급등주는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오늘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그랬고, 요거 하나, 저희 방 제목이 잠시만요. 이게 왜 열리니? 저희 방 제목이 대한민국 수익률 1위라고, 이게 저희 방 제목이에요. 대한민국 수익 1위 머니팩토리로 저희 리딩 방 제목인데, 저는 이걸 다는 데 있어서 단 0.1%도 부끄러움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이 일을 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관둘 생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한가의 비밀, 급등주의 뭐 어떤 뭐 비밀, 뭐 이런 제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방은 왜 수익이 안 날까요? 맨날 뭐 상한가고 맨날 급등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건 장사지 주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포트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냐면, 전 세계 뭐 요거 잠깐 설명드려 볼까요? 급등주 안 하세요 라고 하는데, 누가 급등주를 싫어하겠어요? 하지만 급등주는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설명드렸지만, 저희는 최바닥에서 사기 때문에 뭐 제가 매경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다 100% 수익이 났고, 회원분들 수익이 100% 났다라는 게 아니라 종목을 바꾸기 위해서 100%까지는 갖고 가진 않았어요. 확신은 있었지만. 마이너스 2점 몇 퍼에서 손절할까요? 라는 질문을 어제 받은 적이 있는데, 새로 들으신 분이 뭐 나가신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하셔갖고. 이게 오늘 뭐 그 가격 위쪽으로 다시 올라왔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요. 마이너스 2%, 3%에서 손절을 생각할 종목을 처음서부터 왜 들어갈까요? 난 그런 식으로 매매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이너스 2%, 3%가 걱정이 되면 어떻게 이걸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1위, 국내 1위, 대부분 이런 것만 갖고 갑니다. 뭐 대형주, 뭐 중형주, 소형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포트의 95% 이상은 국내 1위 내지는 전 세계 1위 기업만 갖고 가요. 우리는 포트 중에. 물론 지금은 굉장히 시장이 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저희가 왜 대한민국 수익률 1위라는 타이틀을 계속 쓰는지 전 단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류, 3류 전문가는 차트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차트를 보고 들어갔는데 차트가 깨지면 손절을 안 해.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거기에서 종목을 뭐 생각을 하고 이거 그냥 실적 좋으니까 갖고 가죠. 매수의 이유가 차트면 매도의 이유도 차트여야 돼요. 잘못된 겁니다. 3류 전문가의 전형이에요. 종목 보면 뭐 나름대로 뭐 연구만 많이 하면 괜찮다 생각하고 1류 전문가는 업황을 보거든요. 과연 내가 지금 사야 될 종목군들과 기업이 속해 있는 업황이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가, 그것만 판단하면 시장 때문에 흔들리던 아니면 종목은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혀 흔들림 없이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저희는 포트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최소 미니멈 50%에서 100%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이거를 이제 타겟 프라이스로 잡고 가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면 뭐 사실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럴 땐 좀 기다려야죠. 말씀드렸다시피 물려서 갖고 가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는 또 뭐 손실도 다 거의 단단위예요. 단단히 뭐 3%, 4%, 5% 손실이 나도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뭐 30%, 뭐 많게는 마이너스 40% 종목들까지 리딩방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 그냥 물렸다는 뜻이 되겠죠.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이게 다시 회복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우연한 일이 생겨야지만 회복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 또 비싸게 샀다는 뜻이고, 비싸게 샀다, 따라잡았다, 남들 팔려고 하는데 그냥 뭐 거래량 많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회자된다고 샀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 리딩방이 다 손실이 나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하기 때문에. 차트도 잘 보면 저가에서 사면 되는데 차트가 가장 안 좋았을 때가 가장 종목이 쌀 때예요. 근데 뭐 좋을 때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완전 고가권에서 그냥 뭐 물려서 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신풍제약이 올라갔지만 신풍제약을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안 들어갔을까?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네. 지난 시간 공방에서 질문 들어왔던 성안인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저희 방송국은 아니고 다른 방송국 리딩방에 있을 때 매수가가 여기였거든요. 4배가 올라간 거를 전문가 리딩으로 따라서 샀다. 저는 뭐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마치 공짜로 오락을 하듯이 이걸 산 사람들은 뭐 회원 기간 동안은 물렸으니까 안 나갈 거고, 연장을 안 해도 나는 다른 종목으로 추천해서 종목 깔아놓고 올라가는 것만 광고해서 회원 뽑으면 된다. 그런 마인드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런 리딩방을 좋아합니다. 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면 떨어지는 업종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전문가는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경고 드렸고 2차전지 공개방송이랑 TV 방송에 계속 경고 드렸어요. 뭐 고집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긴 하겠죠. 근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종목을 좀 세게 잡아 들어가려고 뭐 한두 종목 한 뭐 몇 퍼 손실 난 거 손절 치고도 내일 들어가려고 신규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 들어간 거. 그 종목이 바로 요 종목이었었는데 마이너스 2점 몇 퍼에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회원님들은 수익이고요.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올라갔을 때 사셔갖고 하는데, 업황을 보면 제가 오늘 이게 이제 마이너스 구간에서 오늘도 살짝 마이너스였었는데 마이너스 구간에서 문자를 드렸어요. 뭐뭐 생각을 하면 이게 떨어질 이유는 1도 없다. 거래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냥 뭐 장 막판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장 막판에 오른 건 상승 종목은 별로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한 건 장 막판에 이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의 흐름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바이오들이 좀 오후장 들어서 파이팅이 나왔고 코스닥 지수가 좋아진 거지 종목군들이 쫙 다 올라가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 한 2대1 장 정도 상승 2개 하락 하나 정도 장이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상승장에서도 작년 상승장에서도 돈을 못 버는 분들이 지금 장에서 시장 핑계를 대고 지겹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그랬어요. 누가 쫓아오는 것 누가 쫓아오냐 누가 쫓아오냐 우리가 5% 10%의 수익을 노린다라고 하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겠죠. 안 가면 바꿔버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최소 50% 최소 50% 최소 100%의 수익을 바라보는 종목군들만 저는 확신합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약간 기다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싼마이를 싫어하시잖아요. 아우 촌스러워 뭐 저급하게 저게 뭐야 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투자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을 지키고 그걸로 큰 돈을 벌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추천한 사람이 저예요. 이게 제가 이토마토에서 나오기 전에 여기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때 추천 드렸을 때 어떻게 추천을 드렸냐면 아주 IB 방송에서 아주 IB 투자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주 IB 투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 기업의 그 포트폴리오를 제가 한번 쫙 보여드렸었어요. 타 방송에서. 근데 여기에 야놀자가 있죠. 물론 야놀자 때문에 어제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뭐 이렇게 찾으면 나와. 근데 내노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야놀자를 살려고 하면 이거 말고 관련주가 한두 개 더 있긴 하지만 찾으니까 안 나오니 지나갔나? 아 몰라 찾아봐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봐 여기 있어 포트폴리오에 근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치 다음 주에까지 수익을 못 내면 죽는 사람들처럼 조바심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급등주형 저희 방만큼 저가에 사서 급등이 많이 나온 방이 있을까요? 올라가는 거 따라잡고 대부분의 리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뻔히 보면서 자 지는 기업 잡으세요. 지는 기업 올라가는 상한가 갑니다. 지는 기업 잡으세요. 그냥 이런 식의 리딩이거든요. 즉흥적으로 문자 쏘고 문자 봤더니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고 훅 올라 있거나 아니면 훅 내려가 있고 왜 여러분들 옷을 사시거나 집을 사시거나 굉장히 좋고 좋은 동네 살고 좋은 메이커를 명품 옷을 입고 싶어 하시지만 주식을 명품 주식을 사자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성장성 있고 업황 있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사야 되는데 주식 투자는 굉장히 싼마이처럼 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굉장히 싼마이처럼 합니다. 저급하게. 그게 이인이 100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긴 한데 저희 방도 수익 많이 내신 분들 또 그 다음에 손실 회복 다 하셨어요 하시는 분들 딴 방으로 옮겨가는 분들 몇 분 계셨거든요. 다 계절주 매매하는 방 들어가 계시더라고. 다시 타짜에서 안경 낀 교수처럼 고니가 뽀찌 주니까 다시 노름하러 간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이고 좋은 주식으로 그 어떤 급등주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손질나는 재미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손실 나는 재미. 그러면 안 되겠죠. 옷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식당을 예약을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데 분위기 있는데 가고 싶잖아요. 근데 주식은 굉장히 싼 마이처럼 매매를 합니다. 우리는 포트가 다 전 세계 1위 아니면 국내 1위예요. 업황 다 보고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수익률 1위라고 우리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딱 받고 방송을 합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든 간에 우리 종목의 수익률보다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30%의 종목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게 회복이 되는, 회복이 되길 바라고 회복되는데 한 2달 정도 본다. 그거 저희 종목으로 바꿨을 때는 저는 이걸 한 달로 줄여드릴게요. 기간을. 짧으면은 뭐 보름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지 말아야 될 종목과 사면 안 되는 업종을 그 누구보다 잘 캐치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안 물린다는 뜻이거든요.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 뭐 가끔 예를 들어드리긴 합니다만 AB 프로바이오 같은 종목군도 추천이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이 지경입니다. 네. 이 위에서 추천 엄청 많이 나갔어요. 지금도 MBN 종목 상담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드라마틱하게 회복이 된다.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뭐지? 이 종목이 믿음이 있어서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히 올라간 거죠. 그런 거에 여러분들 자산을 투자를 하실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어떤 급등주 매매 그런 것만 하면 안 되고, 저희도 테마주는 합니다. 저희도 테마주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어떤 포트를 갖고 계시든 간에 우리 포트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저방 무슨 수익이 났다는데요. 손실 90에 수익 5가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는 손실을 놔도 단단이거든요. 단단히.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최근에 모아가는 종목이 있어요. 주력주는 따로 있긴 하지만 최근에 짧게 2%, 3%에서 손실 나 있는 종목 팔고 새로 들어가려고 종목을 발굴한 게 있어요. 너무 기대가 되고 내일 시초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포트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마이너스 30% 종목을 어떻게 팔아요? 마이너스 40% 종목을 어떻게 팔아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의 차이거든요. 종목명만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걸 손실을 보고 손절은 손실의 확정이잖아요. 손절은 손실의 확정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HTS에서 지우개로 종목명만 바꿔 써놓는다. 내가 마이너스 30% 40% 종목이 많은데 이거 내일 우리 바꾸는 머니팩토리 방에 들어와서 이걸로 시초가로 바꾼다. 저는 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종목과 관련된 해외 그 어떤 종목군들도 다 지금 하늘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은 틀리지 않을까요? 얘는 걔네들이라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국내에서만 노는 기업이 있고 글로벌적으로 노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어오시면 살 종목이 너무 많지만 바로 올라갈 걸 바라는 거잖아요. 바로 올라갈 거. 바로 올라갑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하늘 뚫고 올라가는 기업들보다 더 좋은 기업이고 얘네들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업을 굉장히 경계하고 라이벌이에요. 네. 사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요거 정도 회복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장인 분들, 그 다음에 뭐 안정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 테마주, 개잡주에 질린 분들, 저는 정답은 대한민국에서 저희 방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회원가입비가 아깝다. 그러면 그냥 혼자 하시고요. 저는 뭐 이런 종목군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제가 밤잠 안 자고 발굴하는 데 있어서 뭐 88만원이란 돈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이너스를 바로 바꿀 수 있는 포트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그 88만원의 회비는 한 달 기준으로 서비스 기간이 좀 들어가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걱정을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 뭐 CF에 나오는 걱정 인형처럼. 그냥 여러분들 들어오셔갖고 문자 받으시면 그냥 뭐 10,000원에 사라고 했는데 지금 9,800원이네? 그럼 그냥 사시면 됩니다. 네. 뭐 개인 감정 넣으실 필요 없고 이거를 얘가 왜 사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방송국 회원분들이 다 똑같아요. 계잡주 매매 좋아하고 수익 나면 자기네 뭐 전문가한테 사실 고마워할 필요는 없지만 뭐 수익 잘 나고 있는데 뭐 전 나가는 건 배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인간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 개인의 어떤 그 선택이지만 하지만 한번 선택을 해서 잘 하고 있으면 계속 끝까지 가고서 큰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계잡주방으로 가서 처음 올리고 뭐 복구해 주세요 대표님 다시는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테마주 계잡주 매매하신 분들 계좌 한번 열어보세요. 주식은 재미로 하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물론 수익 나면 다 재밌죠. 근데 손실에서 재미를 느끼시는 이상한 변태 같은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주소는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뭐 카카오 TV 같은 경우는 더보기에 주소 링크 걸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화로 하실 분들은 1588 0648로 6시까지 전화 주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손실 나도 몇 퍼예요. 뭐 20%, 30% 이런 손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대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한민국 수익률 1위라는 거를 우리가 방 제목을 쓰는 데 있어서 단 한 1%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혼자 하시거나 저희 방에서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원들 모으는 거를 연구를 하는 전문가와 업황과 종목을 연구를 하는 전문가는 결과는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588-0648 6시까지 전화 주시고 유튜브 그 다음에 카카오 TV는 링크로 제가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야 돼요. 내일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이걸로 수익 내고 다시 사세요. 물린 종목은 그거 안 올라와. 지금 마이너스 30-40% 떨어진 종목 안 올라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좀 스마트하신지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포트를 보통 7개 내외에 뭐 많으면 8개를 운영을 하는데 비중은 좀 틀리죠. 주력주가 좀 따로 있고. 자, 이어서 마치도록 할 테니까 유튜브 카카오는 이어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MBN은 노래 한 곡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